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10월 14일 토요일 아침 새벽입니다. 5시 33분입니다. 지금 이것은 녹화 방송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 해운대에 내려와 있습니다. 4월 혁명 준비 때문에 많은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 부산에 와 있습니다. 지금 녹화 방송이고요. 녹화가 끝나서 편집을 해서 방송에 송출되는 시점은 한 6시가 좀 넘을 것 같습니다. 녹화 방송에 낸 것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언제나 마찬가지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좀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오늘도 드립니다. 짤막한 광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잠도깨비 광고입니다. 잠도깨비를 사용하신 분의 후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2012년에 간 이식을 받았습니다. 간 이식 후에 그 후유증으로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그러나 수면제를 먹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잠도깨비 100개를 구입하면서 곧바로 수면제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잠에 들지 않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체중이 늘어나게 되고 또 혈압까지 190으로 올라가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싱 패드를 구입했습니다. 처음 일주일 정도는 잠이 드는 날과 또 잠 못 자는 날이 엇갈리더니 지금은 그야말로 편한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만들어주신 잠도깨비 회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끊임없이 계속해서 광고를 해주신 이상무 기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잠도깨비를 사용하신 분의 후기를 읽어드렸습니다. 잠도깨비는 지금 체험방을 열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이 만나는 당산역 1번 출구 앞에 잠도깨비 사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체험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뇌파도 측정해 드리고 혈류도 측정해 드리고 물론 그 선물도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잠도깨비 체험을 하실 수 있고 또 대리점 모집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대리점 상담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잠도깨비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끈질기게 4.15 부정선거를 외면하는 윤석열, 이것이 오늘 아침 방송의 제목입니다. 자, 밤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 군이 인질 구출을 위해서 가자 지역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본격적인 지상군 투입은 아니고요. 인질을 구출하기 위한 아마 부분적인 지상군 투입이라고 합니다. 인질이 한 200명 정도 되고 많이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어디에 갇혀 있는지 파악이 돼서 먼저 인질부터 구출을 하는 작업을 지금 이스라엘 군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 관련 소식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안 나갔습니다. 핑계는 뭐냐면 국감 때문에 못 나간다. 그런데 정작 국감장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다운 일입니다. 그러려니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지금 선거관리위원장이 노태악입니다. 노태악이 어제 국감장에서 의원들이 많이 물어봤죠. 여러 가지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차를 타고 대법원장 차를 졸졸 경찰차 호위를 받고 버스 정류 차선을 달리고 있는 대법원장 뒤를 졸졸 쫓아갔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한다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서 당신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내년 총선 때까지 소임을 다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년 총선 때까지 버티겠다. 내년 총선 때까지 지금과 같은 시스템, 사전선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서 내년도에 어떤 특정한 정당에 180석 이상을 몰아주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참 뻔뻔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비리가 드러났고, 그 다음에 무능에 드러났습니다.
그 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직원 채용 문제라는 것, 그 전혀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못하면서도 버티겠다. 내년 총선까지는 버티겠다. 총선까지 자기해야 할 의무가 뭔가 총선에서 해내야 될 그 의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큰일입니다. 자,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입니다. 여러분, 이 표 보시죠? 이것이 이번 그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나온 결과 중에 일부입니다. 69대 31. 그래서 이것을 자연적인 숫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이건 사전선거입니다. 사전선거에서 69대 31. 이거는 절대 자연에서적으로 생길 수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왜 특히 사전선거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보고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4.15 부정선거를 수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대책을, 그 이후 대책을 자기가 아닌 뒷수습을 당해달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사, 경향신문 기사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는다면 그 사전선거에서 불리하게만, 자기 당에 불리하게 나왔으면 그걸 파고들어야 되는데 엉뚱합니다. 그것은 대통령실에 맡기지 말고 당이 알아서 해라 라는 겁니다.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기사의 일부를 읽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전 일부 참모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말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힘 지도부에 전해달라라고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당부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어떤 기업에서 특히 요 파트에서는 물건을 만드는데 이제 여러 가지 생산 루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 루트에서 나오는 것만 불량품이 많아. 그러면 그거를 집중적으로 왜 불량품이 많은지를 그 생산 라인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요. 그 생산 라인을 점검하라는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이해가 절대 가지 않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민호 전 문화체육부 국장인 한민호 국장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윤석열 정부가 민생, 경제를 강조하겠다. 이게 선거를 졌으니까 민생, 경제를 강조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성과가 나오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시장 가서 떡볶이 먹는 횟수를 늘리면 국민이 박수 칠 것 같은가? 아닌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주었을 때는 문재인 적폐를 청산하라고 해서 뽑아준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일이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양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지금 그 사람 공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아까 봤죠? 재판에 국정감사 때문에 재판 안 받는다 그러고 국정감사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를 조롱하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180석이나 되는 거대한 가짜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일을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끌려만 다닙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최순실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그래요.
이동환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입니다. 어떤 재판인가 하면 이제 추수원 씨 명예훼손과 관련된 재판입니다. 왜 추수원이 무당을 했다고, 무당을 불러서 구술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쓴 그런 언론사가 있어요. 그런 언론사를 상대로 추수원 씨 쪽에서 이제 명예훼손을 원고가 돼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판사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동환 변호사를 불러서, 그거 자꾸 소송 이거 기사에 오르내리면 뭐가 좋겠느냐. 잘 추수원을 설득해봐라. 소취하도록. 그렇게 판사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동환 변호사가 판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재판장님, 당신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판사들의 얼마나 사람들이 편향되어 있는가, 올바르지 않은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저는 지금 현재 부산 해운대에 내려왔고요. 어젯밤에 부산에 와서 최원 교수님을 만나뵙었습니다. 그리고 최원 교수와 부산 해운대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 최원 교수님과 대화를 나눴고요. 대화의 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윤석열 대통령이 행동하지 않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이럴 것 같다. 지금 현재의 사전선거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내년 4월 총선을 하면 국민의힘은 또 친다. 그리고 야당 이재명 당은 한 180석이라고 되는 거대한 야당이 될 것이다. 그 상태를 계속 가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끝날 때쯤 다시 좌파 정부에게 좌파 대통령, 즉 이재명이나 이런 좌파 대통령에게 대통령 물려주고 본인은 나는 당신들 문재인, 이재명 아무도 내가 감옥 보내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좌파에게 대통령을 물려줬어. 그러면서 물러난다. 그러니까 자기는 감옥에 안 가는 거죠. 문재인도 감옥에 안 보내고 이재명도 감옥에 안 보내고 좌파에게 정권을 물려줬으니까 그렇게 편히 살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한다라고 최원 교수에게 말씀드렸고, 최원 교수께서는 큰일이다. 최원 교수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 코너에 몰리면 개헌을 저쪽 사람들이 좌파들이 희망하는 개헌을 해주고 자기는 물러나거나 아니면 안전을 보장받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최원 교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4월 혁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여러분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좌파가 또 18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좌파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 현재 국힘당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만 믿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3년 후에 또 다시 좌파 대통령이 들어선다. 여기서 잠깐 물을 마시고 가겠습니다. 후대빵이 좀 건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4월 혁명에 참여하실 분은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제게 자그마한 금전적 후원을 해 주실 분은 해외에서는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는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상방이 아니니까 댓글은 읽어드릴 수 없고요. 이제 저는 곧 또 이제 내려가서 오늘 호텔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여러분하고, 부산에 계시는 분 여러분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또 4월 혁명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녹화 시간이 좀 빨랐습니다. 지금 현재 오전 새벽입니다. 5시 47분입니다. 방송을 끝내면 편집을 하고 내려가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또 아침에 일찍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에서 또 만나뵈야 될 분이 있고요. 대전에서 미팅이 끝나면 서울로 가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방송 시청자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것은 녹화 방송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